인더스트리 클럽 시간입니다. 오늘은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 함께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손주부TV의 손주부 작가와 함께합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손주부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작가님과는 또 어떤 이야기 나눠볼지 오늘 주제 먼저 보시죠. 네, 손주부의 잃지 않는 투자, 약간 꿈의 이야기로 또 들리는 것 같은데요. 잃지 않는 투자, 이런 시기에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이제 뭐 손주부님이 항상 작가님이 얘기를 하셨지만 그 엔비디아와 관련돼서 정말 초기에 투자하신 분이시잖아요. 네. 지금 주가의 경우에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지금 많이 올라와서 조정을 받았는데 지금 주가가 좀 비싼가 아니면 뭐 목표가가 있다면 어떻게 보실까요? 네. 주가 계산을 할 때 우리가 쉽게 계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네. 이제 퍼라고 개념 아시죠? 퍼 들어보셨죠? 그쵸. 네. 주식 방송이니까 잘 아시겠죠? 퍼에다가 EPS라고 주당 순이익을 곱하면은 네. 주가가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내년도 EPS 전망해 놓은 걸 보면은 엔비디아가 거의 주당 8달러 정도까지 네. 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S&P 500에 지금 현재 평균 퍼가 한 30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럼 30에다가 8을 곱하면은 한 240 정도 가는 거고. 그렇죠. 근데 엔비디아가 지금 현재 받고 있는 퍼가 45 정도 돼요. 근데 좀 보수적으로 40만 잡아도 40에다 8을 곱하면 한 320달러 그쵸. 정도까지는 볼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순수히 EPS만 봤을 때 그 정도 되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도 조금 초입 단계라고 저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고. 네. 그리고 젠슨왕 CEO도 언급을 했던 게 앞으로 4조 달러의 AI 인프라 누적 투자가 있을 거라고 하거든요. 맞아요. 네. 4조 달러에서 이제 AI 인프라에서 엔비디아가 가져가는 게 한 절반 정도 가져가거든요. 그러면 거의 2조 달러 정도가 엔비디아한테 흘러 들어간다는 뜻인데, 매출로. 네. 근데 엔비디아는 영업 이익률이랑 순이익률이 너무 좋아서 거의 매출의 절반이 순이익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2조 매출을 만약에 했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러면은 1조 달러 정도가 순이익이 되는 순간이 올 텐데 그때 생각을 하면은 지금은 완전 초입이라고 느껴지죠. 네, 그렇군요. 네. 일단 정석적인 좀 계산법을 알려주시기도 했었는데 실제로 좀 이익에 입각해서 이런 부분들이 펀더멘털적인 계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까지도 이제 엔비디아가 간밤 기준으로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178달러 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졌을 때는 아직도 초입 구간이 아닐까 이런 이야기를 또 함께 주셨는데요. 물론 이제 작가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은 예전에 이야기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나요. 뭐 팥뿌리법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네네네. 조금씩 한 단을 그러니까 조금씩 수익을 챙겨가는 네네네네. 그런 법을 설명을 해주시기도 했는데 그럼 엔비디아를 갖고 계신 분이라면 언제쯤 매도하는 게 최적 시점이라고 보세요? 매도 시점은 저는 없다라고 말씀드려요. 매도 시점은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언제 매도하시면 되냐면은 노동소득이 사라지는 시점에 자본소득을 조금씩 팔아서 생활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네. 앞으로 2030년까지 성장할 AI 인프라 시장을 감안했을 때는 5년 동안은 팔 생각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파는 시점은 저처럼 노동소득이 사라졌을 때 파테크 하듯이 이렇게 조금씩 잘라 드시면은 평생 요즘에 도는 짤 중에 하나가 10억이 얼마나 큰 돈인가 그 짤 보셨죠? 네네. S&P 500에 투자돼 있으면은 매달 300만 원씩만 써도 돈이 안 준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심지어 빅테크 기업에 투자를 하면 300보다 더 써도 돼요. 왜냐하면 연평균 성장률이 20%를 상회하니까요. 빅테크 기업들은. 네, 그렇군요. 약간 연금 개념으로 좀 쓰시듯이 가져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AI 인프라에 대해서도 이제 뭐 성장성도 잘 아시고 있고 하니까 아마 산업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AI 산업은 작가님은 어떤 전망을 하고 계세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거냐면은 크게 세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냥 생성형 AI에서 그냥 멈춰버렸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에이전틱 AI라고 해서 AI가 직접 행동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쇼핑을 하려면은
쿠로 시작하는 앱을 우리가 네. 킨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뭘 할지 골라서 이런 직접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어찌됐건. 고르죠. 근데 AI한테 이제는 이제 시키면은 걔가 알아서 다 하는 세상이 이제 조만간 올 거고. 네. 두 번째로는 뭐냐면 지금까지는 인프라 구축하는데 다 모드들 다 여념 없었는데 그 다음 단계가 온 디바이스 AI가 어느 정도 일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 온 디바이스 AI라 하면 뭐 우리 소비자랑 접점에 있는 AI 그러니까 휴대폰도 될 수 있고 자율주행 차도 될 수 있고 휴머노이드도 될 수 있고 온 디바이스 AI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는 우리가 챗 GPT나 이런 거 막 시킬 때 보면은 휴대폰에서 연산을 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 통해 가지고 그 그쵸. 서버로 보냈다가 다시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앞으로는 그 중간 단계에 엣지 서버라는 게 생겨가지고 엣지 서버가 점점점 발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온 디바이스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건 다 해결하고 거기서 조금 더 어려운 거는 엣지 서버로 보내고 엣지 서버도 넘어가는 거는 이제 지금 현재처럼 클라우드 인프라로 보내서 그렇게 계산하는 세상이 오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잘 하고 있어요. 엔비디아가. 아, 그렇군요. 최근에 노키아 지분 맞아요. 투자한 거 그렇죠. 그게 그것 때문이에요. 아. 엣지 서버가 앞으로 어떻게 네. 될 거냐면은 6G 통신이 이제 올 거잖아요. 그러면 통신 타워 같은 걸 설치하고 통신 장비를 막 설치할 거예요. 네네. 근데 거기에 이제 서버가 들어가는 거예요. 엣지 서버가. 그래서 노키아를 지분 투자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그렇군요. 큰 그림을 계속 그리고 있어요. 보니까 엔비디아가. 그럼 작가님이 보시는 그런 산업 전망과 어느 정도의 그런 엔비디아의 행보가 또 일치를 하기 때문에 더 약간 신뢰를 갖고 보시는 부분도 있겠네요. 네. 네. 네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AI 산업에 대해서 또 잠시 들어봤는데요. 그러면 또 이전 전략으로 돌아가 보시면 또 작가님이 분산 투자보다 오히려 올인 투자가 더 유효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주셨는데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생각하시는 건 분산 투자가 낫지 않나 이런 네. 생각을 하실 텐데 네. 어떻게 포트 운영을 좀 하고 계실까요? 저는 지금도 똑같아요. 네네. 90%가 엔비디아에 들어가 있고 10%가 솔리드 파워라는 전고체 배터리 기업에 들어가 네네. 있는 상태인데 근데 이게 분산 투자를 하라고 계속 얘기를 하지만 워런 버핏도 21살 때 올인을 했어요. 아, 그렇군요. 가이코라는 보험회사에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올인을 해서 자산을 한번 뻥튀기 시켰고 네. 30대에도 또 한 번 올인을 해요. 어메리칸 익스프레스라는 회사가 샐러드유 그 스캔들이 터져가지고 그때 또 올인 한 번 해가지고 그때 또 뻥튀기 한 번 확 되고 네. 한 번 또 해요. 삼본 맵이라는 그 지도 만드는 회사가 있었는데 네네. 그 시가총액이 너무 낮은 거예요. 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그 현금성 자산 대비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 들고 있던 펀드의 한 40% 정도를 그 네. 삼본맵이라는 회사에다가 집중 투자를 해가지고 대주주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배당을 하든 이런 식으로 주주 환원을 시켰어요. 그래서 네네. 그때 또 자산이 퀀텀 점프 된 거죠. 그러니까 인생에서 3번의 올인을 하셨어요. 네. 워런 버핏도. 그래서 저도 분산 투자하다가 네. 퀀텀 점프한 시점이 엔비디아 올인한 시점이 24년 초였거든요. 네. 그때 한번 퀀텀 점프가 확 됐어요. 아, 그러시군요. 네. 네, 어떤 점에서는 또 확실하게 믿고 확실하게 성장성이 좀 담보됐다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좀 성장이 들면 그럴 때는 또 올인 전략이 조금 더 유효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10% 정도의 그 비율은 솔리드 파워에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네네네네. 주셨는데 사실 뭐 이제 11월 초쯤에 한번 또 급등을 했었거든요. 네네. 이 종목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솔직히 전고체 배터리가 어떻게 될지 솔직히 아무도 모르는 영역이긴 한데 네. 같이 협업하고 있는 회사가 삼성 SDI랑 그리고 SK온이랑 협업을 하고 있는데 네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울산에 이제 공장을 전고체 배터리를 위한 공장을 거의 뭐 3,500억 원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네. 2027년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솔리드 파워도
이제 전해질을 이제 삼성이랑 SK에다가 원활하게 납품할 수 있게 우리나라의 공장을 2028년까지 지을 예정이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단계에서 봤을 때 지금 시가총액이 되게 작거든요. 네네. 1 빌리언 그러니까 10억 불 그쵸, 회사밖에 10억 안 돼요. 안 돼요. 네, 네. 조금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봤을 때 좀 미래가 창창해 보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냥 장기적으로 그냥 한 5% 내외로 들고 가시는 거는 네. 그러니까 잃어도 상관없는. 아, 네. 네네네. 그러면 이렇게 좀 작은 종목을 투자하실 때 약간 주의를 해야 되는 거나 뭐 그런 유의사항은 없을까요?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크로적 이유로 좀 흔들릴 등락이 수 있죠. 너무 심하기 때문에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1월 달에 보면은 일본이 금리 인상 가능성 약간 점쳐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너무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네. 그냥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잃어도 상관없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네. 조금씩 씨앗을 뿌려놨다가 나중에 걷어들일 수 있는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네. 솔리드 파워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내 시장에서도 분명히 뭐 작가님이 좀 눈여겨보시는 종목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좀 펀더멘털적인 측면이라든지 공부하셨을 때 국내 종목 가운데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종목이 있으실까요? 어떻게 보면 좀 고루하게 들릴 수는 있겠는데 네. 삼성전자가 너무 좋아 보여요. 아, 네네. 그 좋게 보이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최근에 인사 개편을 했는데 네네. 예전과 달리 이제 윗분들 오신 분들이 R&D 출신으로 꽉꽉 채워져가지고 네네. 이제 과거에 HBM으로 실패를 한번 경험했잖아요. 그쵸. 그때 이제 재무하고 관리하는 쪽 분들이 이제 윗분들 계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HBM은 향후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투자를 약간 주저했는데 그때 투자를 주저하고 나니까 SK한테 역전을 당해가지고 지금 네.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데 그거를 깨닫고 나서 좀 인력을 교체한 게 되게 고무적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번에 깐부 치킨 회동했을 때 맞죠. 네네. 그걸 보면서 삼성전자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서로 원하는 게 있으니까 거기서 회동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HBM을 이제 SK하고 마이크론한테 받고 있는데 그냥 두 명한테 독점적으로 받는 것보다는 공급받는 업체가 많아질수록 자기가 가격 그럴 수 협상 있죠. 능력도 늘고 네. 그러한 측면이 있고 그리고 삼성은 지금 돈이 많기 때문에 이제 투자할 여력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HBM 포도 어찌됐건 엔비디아랑 나중에 협업을 만약에 해서 진짜 납품을 하게 된다라면은 네. 지금 주가가 PBR이 한 1.5 정도 수준이니까 너무 저렴해 보이죠. 네. 지금 그리고 인공지능 시장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4조 달러 인프라 시장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으로 커갈 게 무궁무진한 시장인데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삼성이 하고 있는 것도 납품할 만한 게 너무 많잖아요. 맞죠. 네네 반도체도 들어가고 뭐 휴머노이드가 나온다면 뭐 카메라 모듈도 하고 이미지 센서도 들어가고 하고 있는 게 너무 많아서 네 그런 거 측면에서 삼성 주가가 아직까지는 너무 저렴해 보여요. 제 눈에는. 아, 그러시군요. 네. 네. 국내 종목 가운데서는 역시나 삼성전자를 꼽아주셨는데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인사도 단행이 됐었는데 그 안에서 삼성이 좀 투자에 대한 의지가 엿보이지 않았나 이런 말씀도 주셨고요. 그동안 있었던 깐부 회동도 언급을 주시면서 여기서 좀 니즈가 발생하는 그런 부분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사실 뭐 이제 종목 좋은 부분들, 뭐 펀더멘털이 확실한 종목들 이런 것들은 뭐 트레이딩보다는 대부분들 이제 펀더멘털을 믿고 어느 정도 장기 투자로 가져가실 거는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정도의 하락장, 지난주 같은 하락장이 오면 굉장히 또 마음이 좀 불안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럴 때 재테크에 대한 조언을 주신다면 어떻게 주실까요? 그러니까 내려가면은 내려간 대로 슬퍼하고 사람들이 올라가면은 많이 못 넣었다고 또 슬퍼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거꾸로 하면은 오르면 올라서 좋은 거고 내리면은 싼 가격에 매수할 수 있어서 좋은 거니까. 네. 그러니까 가격적 측면으로 보지 마시고 금액적으로 보지 마시고 그냥
주식 수량 측면에서 보시고 계속 모아 나가시면은 나중에 60세 넘어서 내 노동소득이 사라졌을 때 네. 네, 자본소득으로 정말 멋진 노후를 보내실 수 있을 테니까 네, 그냥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계속 모으세요. 네. 아, 지금부터 계속요? 네. 네. 근데 단기에 내가 만약에 쓸 돈이 있다. 네네. 그럴 때 투자는 절대 하지 마시고 그리고 대출을 내서 뭐 빚을 져서 투자한다. 그것도 네. 말립니다. 왜냐하면 대출을 내서 하는 순간 혹시 해보셨나요? 아니요. 네. 제가 해봤는데 정신 건강이 안 좋아요. 그렇군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작가님이 보시기에는 어느 정도 노동소득이 있을 때 그 중에 일부를 계속 주식 투자에 해나가는 방안을 추천하실까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또 작가님을 모시고 저희 재테크에 대한 전략 함께 들어봤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좀 많이 흔들려서 불안하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작가님께서는 또 노동소득을 자본소득으로 바꾸는 그런 과정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좀 꿋꿋하게 가보자. 다만 한도 내에서 뭐 감당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작가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인더스트리 클럽 시간에서는 재테크에 대한 투자 조언 함께 들어봤습니다. 손주부TV의 손주부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하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